대기업 시청자 누리플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누리플랜 관련된 중요 이슈나 정보, 내용들 제공해 드리고 있는 담당 멘토 이진욱입니다. 자, 오늘 누리플랜의 주가가 급 반등이 나왔었습니다. 약 18% 꽤나 큰 상승이죠. 그래서 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함께 알아볼 거고요. 그리고 이어서 주가 분석이라든지 수급 분석 전반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집중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상승했던 요인 먼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누리플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업 실적 악화로 인한 매출의 감소가 굉장히 컸었습니다. 자, 앞전 3월 14일 날 이 매출액 손익 구조 30% 이상 변동 공시를 내게 됐었죠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출액이라던가 뭐 중요한 이 재무제표상에서 30% 이상 말 그대로 변동이 되면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때 이 매출 금액을 보게 되면 자,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큰 마이너스로 돌아섰었거든요.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우선 작년이었죠. 작년에는 23년도 그리고 직전 3년도 22년도를 보게 되면 매출액도 7%가량 그러니까 감소했죠.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고, 자, 조금 더 가까이서 볼게요.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약 3배 이상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작년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0억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요. 이번에는 그보다 더 많은 240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기존 대비 3배 300%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한동안 뭐 감사 의견 거절이니 뭐 상장 폐지니 말도 안 되는 뭐 소리를 하곤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이 회사 상장 폐지까지는 갈 확률이 극히 낮다. 뭐 물론 감사 의견이 거절이거나 한정이 나오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날 확률도 굉장히 적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감사 보고서 제출이 나왔는데 이 감사 보고서 제출 시간을 보게 되면 자, 어제 그러니까 장 마감하고 나서 거의 장 그 시간 외에 끝나기 전에 5시 56분에 이 해당 감사 보고서 제출 내용이 나왔었거든요. 그래서 어제 시간 내로 보게 되면 마지막 6시 타임에 보게 되면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6.5%까지 가량 뭐 비록 거래량 같은 경우는 500개밖에 안 터졌지만 어쨌든 간에 주가 상승을 이 감사 보고서 리스크가 해제됨에 따라서 주가가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이는 정규장에서까지 영향을 조금 미쳐서 오전장에 좀 수급과 함께 동반돼서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이 감사 보고서에 대한 이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가 제거되면서 단기간적으로 누리플랜의 주가가 상승이 나오게 됐다.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런데 현재 주가가 빠지고 있는 이유는 말 그대로 이거는 단기적인 어떤 재료 소멸 재료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이게 재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지속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거든요. 대표적인 이 재료가 지속성이 가지는 게 뭐 일정주들이 있겠죠.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장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이 CXL 관련돼서 반도체를 발표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다음 주 26일인가요? 자, 이런 일정주가 있으면 이 주가의 지속성, 재료의 지속성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좀 고가를 유지하면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 재무제표,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의 리스크는 단기적인 휘발성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올랐다가 현재 빠진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누리플랜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종목이 주가가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까가 궁금해 할 것 같은데, 그거는 제가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테마들이 있긴 해요. 뭐 예를 들면 서울 김포 편입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2차전지 관련돼서 뭐 바나듐 레독스 흐름 전지 원천 기술 보유 뭐 이런 해당 이슈들이 있긴 하거든요. 하지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결국에 주가의 본질은 이 실적이에요.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 실적에 따라서 주가는 적정 주가에 맞게끔 흘러가기 때문에 이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시점이 결국에는 누리플랜이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는데,
방금도 보셨겠지만 누리플랜이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액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러한 이유로는 아무래도 이 누리플랜 말 그대로 건설 경기와 직접적인 연관을 많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현재 건설 경기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직격탄을 맞고 있고, 또 부동산 미분양률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보니까 건설 경기 전방 시장의 악화함에 따라서 누리플랜도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. 그러면 우리 누리플랜의 실적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건설 경기가 같이 함께 올라와 주는 게 우선이겠고, 그 건설 경기가 먼저 올라오기 위해서는 동반돼야 되는 게 있는데, 그게 바로 금리 인하다. 근데 그 금리 인하가 올해 하반기부터 좀 내려갈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죠. 그래서 뉴스를 보게 돼도 연내 3회 금리 인하 전망이 지금 되어 있는데, 솔직히 3회까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최소 1회에서 2회 정도는 인하하지 않겠냐. 이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건설 경기랑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살아날 조짐이 보이면서, 그래서 누리플랜도 함께 조금 더 실적이 나아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아무래도 이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기는 24년도 올해 하반기는 좀 지나야 될 것 같고요. 본격적으로 25년도, 26년도쯤은 돼야지 회복세가 좀 전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4년도 올해까지는 조금 힘들 것으로 현재는 보고 있고, 아무래도 25년도가 넘어가는 시점부터 다시 한번 회복세를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누리플랜 지금 현재 주가가 계속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, 사실 지금을 봤을 때는 뭐 신규 매수를 한다거나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 전반적으로 건설업 시장과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까지 좀 기다려보는, 좀 더 관망세가 좀 옳은 리스크 방법에 투자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고요. 현재는 이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락을 하다가 어느 정도 횡보해주는 기간, 그리고 재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 횡보해주는 기간을 우리가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, 이렇게 전반적으로 오늘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누리플랜 주주분들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, 제가 누리플랜 관련된 다음번에는 어떤 이슈 모멘텀이 더 있으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파들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감사하고요.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